비싼 가격에 할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말하는 레깅 효과라고 하거든요. 영업 레버리지를 최대화시키는 업체는 H&M입니다. H&M. 제가 태용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가장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손실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.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. 갑자기 태용로직스 하다가 딴 데로 왔는데, 태용로직스는 어쨌든 또 어디까지 얘기했죠? 예. 자, 그래서 지금 배가 없어요. 배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지금 주문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, 이 배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. 예, 한 3년 걸립니다. 예. 물론 지금 있는 배를 속도를 빨리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. 근데 환경오염 때문에 그게 또 안 돼요. 자, 그러면 태용로직스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. 이렇게 물어보시니 있을 것 같은데,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서 태용로직스가 돈을 벌었다. 그래, 좋다 이거야. 그러면 반대로 이 운임 지수가 횡보하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, 이익이 줄어드는, 이익이 더 늘지 않는 거 아니냐, 오히려 이제 이 운임 지수가 빠지면 그러면 손실 내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먼저 해외는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제 생각은 그렇고,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이 회사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배를 먼저 빌려 놓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6개월 전에 배를 빌렸으니까 요때 배를 빌렸겠죠. 자, 배를 빌립니다. 요때 요 가격에 배를 빌려놔요. 배를 빌려놓고 이제 화주들한테 돈을 받고, 배값은 미리 다 일시불을 한 거죠. 지불을 한 거죠. 아마 배값은 요때 빌렸으면 요 가격에 이제 배를 이제 했겠죠. 그리고 나서 요때쯤 되니까 배 가격이 오르니까 화주들한테 물건을 운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에 할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 레깅 효과라고 하거든요.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딜레이가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 점점 올라간다. 배를 싼 가격에 빌렸는데, 나는 배를 1,000원에 빌렸는데 봤더니 배를 한 번 쓰고 나면 2,000원이 된다. 그러면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앞으로는, 그러면 지금 배를 만약에 이 가격에 빌려놨으면, 야, 이게 운임 지수가 안 오르면 결과적으로 버는 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,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, 이 운임 지수가 오르면요, 이 회사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. 어떻게든 수익을 내요. 운임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운임 지수가 오르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거든요. 매출이 늘어난다. 이거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, 매출이 늘어나면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화학 스프레드랑 좀 비슷한데, 화학도 이제 제품, 어차피 얘들은 이제 마진은 비슷하게 낼 겁니다. 이게 횡보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. 그러면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매출이 고정비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옛날에는 그래서 100만 원에 이제 팔았어요. 운송을 했습니다. 100만 원에 운송을 하고, 자기 이제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. 고정비라는 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, 배를 빌리는 가격도 있고, 배를 빌리는 가격은 약간 변동비에 해당될 수 이런 가격이 있습니다. 그걸 빼고 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 남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게 300만 원이 되잖아요. 300만 원. 여기서 인건비 같은 거는 거의 고정비입니다. 인건비는 고정비예요. 인건비는 고정비 때문에 내가 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고정비가 오르지는 않습니다. 다만 여기서 이제 배값은 변동이 좀 됐기 때문에 배값은 빠지겠죠. 그런데 이 고정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진은 그전에는 10이 아니라 뭐 50이나 뭐 60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. 바로 쉽게 말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거든요. 이게 화학도 비슷합니다. 화학도 스프레드가 있는데, 이 스프레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야 화학도 업체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. 이게 지금 해온도 비슷하다. 물론 영업 레버리지를 최대화시키는 업체는 H&M입니다. H&M은 이 정말 몇십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태용로직스는 어떻게 했느냐? 태용로직스도 레버리지가 H&M보단 적지만 어쨌든 존재를 하고, 제가 태용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H&M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. 솔직히 저 새가슴이라서 도저히 이런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무섭다라는 것이죠. 그 반면에 태용로직스는 PBR도 아직 뭐 선밖에 안 되고, 물론 PBR이 낮을 수밖에 없긴 한데, H&M은 컨테이너 선을 128척을 갖고 있고, 태용로직스는 이제 빌려서 하다 보니 배를 많이 갖고 있는 H&M이 당연히 이제 좋긴 한데, 주가도 이제 아무래도 팍팍팍 오르겠죠. 그런데
문제는 뭐냐 하면 팍팍팍 오르겠지만 잘못해서 물론 이 주식에서 확신은 없으니까 확신 없다 보니 이 만약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갑자기 뭐 예기치 못한 일로 뭐 선주들이 배를 막 연비를 높여서라도 막 돌린다 미친 척하고 아니면 갑자기 무슨 어떠한 알 수 없는 일로 물동량이 감소를 했다 물론 되게 희박하겠지만 주식에서 확신은 없잖아요. 100%는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H&M보다 태용로직스는 이 변동폭이 작다. 그게 핵심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도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좀 적게 떨어지는데 가장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손실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.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 저같이 이제 좀 손실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태용로직스가 좀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지난편 영상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물류 산업이 나쁠 것 같지가 않다. 예, 운임 지수가 빠져도 돈을 법니다. 태용로직스는 예, 좀 적게 벌 뻔이지 벌긴 벌어요. 어떻게든 이익을 만들어냅니다. 예,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다른 작은 회사들보다 배를 계약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. 다른 운송 회사들보다 좀 자금도 좀 크고 배를 잘 잡는다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운임 지수가 뭐 확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물론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거기서도 또 협상을 또 해가지고 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리스크를 조금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. 또 다시 반복인데 뭐 좋은 건 반복해야죠. 2차전지 폴란드 헝가리 쪽 지금 공장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이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. 공장을 짓기 위해서요. 거기다가 또 롯데케미칼, 금호석유화학, 효성, TNC 다 지금 수출이 좋습니다. 예, 이 제품들을 운송하는 이 회사들 거를 운송하는 태용로직스한테도 아주 지금 호황이 나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큰 그림,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은 해운이고요. 이제 머지않아 이제 조선주가 오를 것인데 그때 지금 공부를 해놨다가 조선 기자재를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. 아마 요게 제가 볼 때는 화학이나 철강보다도 업사이드가 더 커 보여서 그래서 요즘 이쪽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. 즐거운 목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